자, 그러면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슨 3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더리움의 여기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컨택트를 배포하고 나면 변하지 않는다는 다른 언어랑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진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한번 코드에 결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후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고치고 나서 하려면 배포를 다시 한 다음에 배포한 주소를 쓰라고 다시 공지를 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포 이후에 함수를 수정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수정이 된다면은 그 블록체인의 의미는 불변성인데 불변성이랑 안 맞기 때문에 또 수정이 안 되니까 이 그만큼 투명성을 확보한 거고 그만큼 이 스마트 컨택트를 배포한 회사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겠죠. 외부 의존성이 또 있습니다. 크립토키티 컨택트의 주소를 이제 D앱에 직접 써놓는데 set kitty contract address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레슨 2에서 우리가 만든 코드를 크립토키티 컨택트 주소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바꿀 때 이제 직접 주소를 써놨던 그래서 이제 크립토키티 주소를 써넣을 때 크립토키티 주소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크립토키티 주소가 바뀔 때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주소를 함수로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대입을 빼고 그냥 선언으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대입 없이 하고 그냥 선언으로 바꾸면은 이제 변수 선언만 이렇게 해주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kitty set kitty contract address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et function set kitty contract address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고 이제 이 함수는 어드레스 타입의 변수 어드레스를 인자로 받고 그 다음에 엑스터널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내에서 kitty 컨택트에 kitty 인터페이스를 대입하는 한 줄의 코드를 써서 여기 내에서 kitty 컨택트에 이제 kitty 인터페이스를 대입하는 그 kitty 인터페이스 어드레스 대입하는 한 줄의 코드를 작성하시기. kitty 컨트랙트에 저희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다가 kitty 인터페이스 어드레스 한 거를 이렇게 대입받아서 kitty 컨트랙트로 하는 거를 저희가 함수로 해두면은 이제 어드레스를 이게 한번 이런 입력 값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나중에 수정이 안 되니까 set을 해주는 값을 변수만 선언해주고 set 해놓은 걸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바뀔 수 있게. 그리고 함수 내에서 kitty 컨트랙트에 kitty 인터페이스 어드레스를 대입하는 이거 있고
엑스터널 함수여야 되고 어드레스 타입의 변수 어드레스를 인자로 바꿔 대입 안 하고 지우고 음, 음 여기 제가 등호를 썼네요. 등호를 써서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는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던 등호를 여기 밑으로 옮긴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 가능한 컨트랙트 이래가지고 이제 set kitty 컨트랙트 어드레스는 익스턴이기 때문에 누구든 이 함수로 호출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컨트랙트에서 이 주소를 바꿔. 그래서 오너블 컨트랙트 저희 이 오너블은 봤었죠? 이게 여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임포트 이렇게 오너블 점솔 해주고 상속초과 하는 거 is 여기 보면은 오너블 대문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맞춰서 대문자 오너블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오너블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넘어갈 건데 생성자는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나오는 함수죠. 그 다음에 제어자 모디파이어라고 해가지고 반복된 리콰이어문에서 이렇게 모디파이어 require ms.sender 이렇게 하면 이 리콰이어문이 매번 들어간 대신 이 모디파이어를 한번 달아주면 이 리콰이어문이 여기서 진행되고 그 밑에 게 진행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리콰이어문은 모디파이어로 바꿔서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너만 실행할 수 있는 함수를 계속해서 이제 넣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only 오너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여기 오너블.soul을 임포트를 지금 했죠. 그 다음에 그 상속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오너블.soul 아 only 오너 함수 제어자를 이제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오너만 ms.sender가 지금 오너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오너만 이렇게 setKitty 컨택 어드레스에 오너 only 오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너만 이거를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입니다. 가스가 이제 그 스마트 컨택트를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했죠. 가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가스 코스트 이렇게 있고 가스 개념 패스할게요. 다음에 가스를 아끼기 위한 구조체 압축 이게 있는데 저희가 그 스트럭트 안에서는 원래 그냥 크기 할 때는 저장 공간을 256을 다 잡아 놓는데 저희가 스트럭트 안에서 이 크기를 줄이는 거는 가스 소모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더 큰 가스 소모. 그래서 저장 공간은 이제 절약하는 건 스트럭트 안에서만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유인트 같은 걸 줄여서 이 스트럭트 안에 그래서 있는 애들은 압축시키면은 가스를 더 조금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 안에는 가능한 작은 크기의 정수 타입을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은 하나로 묶어놔가지고 구조체에서 서로 옆에 있도록 선언하면 저장 공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uint c 32ab라고 필드가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a, c, c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 구조체를 이렇게 정렬하지 않는 것보다 구조체를 똑같은 타입을 이렇게 붙여서 할 때 가스비가 덜 든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괜찮은 팁이죠. 가스비를 줄일 때. 그래서 저희 여기다가 새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준비해서
여기다가 좀비 구조체 두 개의 속성을 추가. 그 레벨이랑 레디 타임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를 마지막 부분에 지금 uint 32 레벨 이거랑 uint 32 이걸 붙여서 써주겠습니다. 레디 타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256보다 더 압축이 돼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붙어서야 더 압축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 단위도 있습니다. 레벨은 여기서 레벨을 할 거고요. 레비디 타임은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 쿨타임 같은 걸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솔리드에서 시간도 이렇게 변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now 변수를 쓰면 현재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솔리드에서는 세컨드, 미닛, 아워, 데이, 위크, 이어스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도 나옵니다. 뭐 타임 락 이런 기능에 토큰을 특정 시간 동안 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기능에서도 이런 시간 단위가 많이 쓰이게 되고요. 시간 단위 예시를 이렇게 보시면은 last update time을 now로 두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현재 시간이랑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업데이트된 시간한테 5분 지났을 때, 그래서 5분이 지났을 때만 이게 실행 true를 5분이 지나기 전에 false를 한다고 하면 이걸 실행하면 이제 현재 시간 플러스 5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시간도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쿨다운 타임이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할 거예요. 여기서 선언하도록 할게요. uint 쿨다운 타임 해서 1days 이렇게 합니다. 하루 동안의 시간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직관적이고 쉽죠, 이것도. 그래서 좀비 구조체에 레벨이랑 레디 타임을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그 좀비 구조체를 생성할 때 이 create 좀비 함수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저희 두 개의 그 값이 추가됐으니까 이 두 개 값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네임이랑 DNA 있는데 좀비를 처음에 만들 때 값이 두 개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은 처음에 1로 두고 그 다음에 저희 쿨다운 타임은 uint 32 해가지고 현재 시간 플러스 쿨다운 타임을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쿨다운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하루죠. 그래서 현재 시간에서 하루를 더한 숫자를 이렇게 푸시를 해버려가지고 현재 시간에서 하루 지날 때까지 좀비가 이렇게 피드를 못하게 막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타임스탬프 1초 단위로 바꿔가지고 숫자를 만든 건데, 이러면 하루 단위의 숫자랑 이제 현재 시간이 더해져서 더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그 숫자가 유닉스 타임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제 요게 작동이 안 되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가지고 저희 feed and multiply 부분을 이제 재사용 시간 타이머를 지금 만든 거죠. 하루짜리를. 그래서 이 하루짜리를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쿨다운 함수를 여기다가 일단 정의를 해줍니다. 펑션 트리거 쿨다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토리지 타입의 포인터인 좀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스토리지 그 다음에 좀비를 이렇게 받고, 이 함수는 인터널로 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가.
그러면 데이터 좀비겠죠. 여기 스토리지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스토리지 좀비 스토리지 좀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풋 값에 저희가 구조체를 넣을 때는 이렇게 그 어떤 구조체인지 구조체 형태, 그 다음에 그 구조체를 메모리에 있는 애를 쓸 건지 스토리지에 있는 애를 쓸 건지 해가지고 스토리지로 한 다음에 좀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저장돼 있는 애를 가져올 거니까 저장돼 있는 애를 가져와서 좀비로 줄 겁니다. 이렇게 가져와야지 뭐 저희가 뭐 이걸로 뭔가 하겠죠? 저장돼 있는 애를 가져와야. 그리고 함수의 내용에서는 좀비 레디타임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 좀비 점 레디 타임 이런 좀비 이 구조체 스토리지에 있는 구조체 가져와서 저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스토리지의 값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업데이트 어떻게 시켜주냐, 이제 레디 타임을 업데이트 시켜주는데 현재 시간에서 플러스 쿨다운 타임을 업데이트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isReady라고 불리는 함수를 또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펑션 언더바 isReady 넣고 역시 똑같이 좀비라는 이름으로 스토리지를 만들어주고 좀비 이렇게 그 좀비라는 구조체를 변수로 또 받아줍니다. 그럼 요거는 인터널 뷰를 하고요. 리턴즈 불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내용에서는 이제 리턴,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됐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체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그대로 리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참 거짓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다 조건을 넣어주면은 결과값이 만약에 맞으면은 true가 나올 거고 틀리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조건만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리턴 해주면은 현재 시간이 만약에 더 크다, 여기 있는 준비 시간보다 현재 시간이 크게 되면은 이제 지금 시간이 쿨타임이 지났어요. 그럼 레디가 true가 뜰 거고, 만약에 여기 적혀있는 시간이 아직 하루가 안 지났어요. 그럼 false가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public 함수랑 보안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feed and multiply 함수를 전에 이거를 public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public이랑 external 함수를 검사해 보고 그 함수를 이제 남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보안성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only 오너 같은 제어자를 안 둔 이상 딴 사람들이 가져와서 함수를 호출하고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함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건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딴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호출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최대한 프라이빗이나 인터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다시 살펴보면 feed and multiply 보면은 타겟 DNA나 스피시스 같은 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는 키티만 지금 예외 처리해놨는데 지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스피시스나 타겟 DNA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뭔가 제한이 너무 없잖아요. 이 DNA도 막 딴 DNA 막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저희의 내부적인 프로세스에 맞추려면은 제한을 좀 줘야겠죠. 그래가지고 feed on kitty에 어차피 요거를 쓰잖아요. 가져와 쓰잖아요. 그럼 요거는 굳이 퍼블릭으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feed on kitty만 가지고도 키티를
좀비한테 고양 크립토키티를 먹일 수가 있는데 뭐하러 이것까지 열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어둘 필요 없는 애들은 이렇게 인터널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널로 바꿔주면은 이제 이 함수 내에서만 가져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내부적으로 쓰이는 함수니까 퍼블릭으로 처음에 선언을 하더라도 인터널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짜놓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제 간략화하고 이제 퍼블릭으로 된 걸 인터널로 바꿀 수 있다면 이제 인터널이나 프라이빗에다가 이제 대부분 내용 빼놓고 퍼블릭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 시켜놓고 이제 함수로 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렇게 빼놓는 게 보안에 더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쿨다운 타임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제 먼저 my 좀비를 찾은 후에 is ready를 확인하는 require 문장을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s ready 확인하는 부분을 추가하면은 require 하고 언더바 is ready 하면은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건 true나 false를 반응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true면은 통과할 거고 false면 통과를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my 좀비를 전달하라고 거기에 my 좀비를 전달하기. 여기다가 my 좀비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걸 통과해야지만 뒤에 게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is ready 부분 다시 보면은 여기 좀비를 넣으면은 거기 있는 레디 타임을 봐서 현재 시간을 비교해 주는 애예요. 현재 시간을 비교해서 안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작동하다가 취소가 돼 버리는 거죠. 함수의 끝에서 이제 대기 시간을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실행을 한 다음에 대기 시간 초기화를 또 시켜줍니다. 그러면 함수의 끝부분 여기 여기다가 트리거 쿨다운 호출하게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트리거 쿨다운 한 다음에 my 좀비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트리거 쿨다운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만들어서 현재 시간에다가 쿨다운 타임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쿨다운 타임은 지금 저희 이제 어디냐 원데이스로 아까 어디다 기록을 해놨었죠. 좀비 팩토리에 넣어놨나? 네, 좀비 팩토리에 원데이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시간까지 저희가 조건으로 달아본 겁니다. 그래서 시간까지 조건을 달아봤으니까 이제 또 추가적인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헬퍼.sol이라는 이제 좀비 feeding.sol을 임포트하는 새로운 파일을 추가를 또 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졌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 더 임포트를 해와서 이렇게 또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이게 길면은 임포트 해와서 또 다른 컨택트로 만들어주는 게 블록 하나에 배포될 수 있는 그 용량이 사이즈 리밋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게 되면 어차피 배포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임포트를 계속 해와서 지금 인수를 가진 함수 제어자 가지고 only owner라는 간단한 예시를 살펴봤는데 인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체크한다든지 리퀘어문에 유저 아이디를 넣으면 숫자가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나이 검사하는 걸 컨택트를 짜볼게요. 그러면 매핑한 다음에 그냥 매핑을 에이지로 두는 거예요. 키값 숫자, 밸류값 숫자로 해서 나이를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나이가 나오는 매핑이라고 쳤을 때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숫자로 된 아이디를 입력하면 숫자로 나온 에이지가 특정 에이지보다 큰지 아닌지 체크를 해서 나이가 더 많은지 안 많은지에 대한 모디파이어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몇 살 이상이면
요걸 실행, 몇 살 이상이 아니면 실행 안 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드라이브 커라는 함수를 실행하려면 올더 된 한 다음에 16 한 다음에 유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시작하게 되면 16살 이상의 밸류값만 가진 유저 아이디만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어를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어를 또 저희 입맛에 맞춰서 한번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피딩에서 저희는 이제 좀비 헬퍼라는 컨택트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모디파이어를 만들 거예요. 모디파이어 만들 때는 항상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름은 above level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자, above level이라는 이름으로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인수를 두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는 이제 unsigned integer 형태의 레벨, 그리고 unsigned integer 형태의 좀비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인수로 받아서 모디파이어로 진행을 하고요. 이 함수의 내용에서는 좀비의 레벨이 여기서 받은 레벨 이상인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require 이 좀비스 한 다음에 이 언더바 좀비 아이디 점 레벨이 이 언더바 레벨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벨 체크를 또 해주고, 뭔가 레벨 체크를 해줘가지고 레벨이 특정 레벨이 되면은 어떤 권한이 오픈되도록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모디파이어에서는 이걸 해야 여기를 탈출해서 나머지 걸 다 실행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모디파이어 할 때는 항상 모디파이어 하고 이름 쓰고 require문 조건문 걸고, 그 다음에 밑에 이걸 항상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든 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레벨 2 이상의 좀비인 경우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고, 20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임의의 DNA를 줄 수 있게 이렇게 레벨업 할 때마다 특정 기능이 열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매핑해 가지고 요건 아까 한 거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요걸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디야, 여기서 이제 change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게 하면은 function change name, 근데 원래 주석이 써져 있는데 여기는 어디 갔을까요? 아무데나 해도 되나? 뭐 주석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할게요. change name 하고 이제 인수는 두 개를 받습니다. 숫자형으로 해서 좀비 아이디하고 또 스트링으로 해서 new name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하시고요. 자, 저희가 이 모디파이어를, 이 함수는 이제 above level이라는 제어죠. 모디파이어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되겠죠. 저희 external로 하고 above level 한 다음에 2 이상인 경우에 이게 좀비 아이디가 2 이상인 경우에만 이게 이렇게 실행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내용을 또 보면은 먼저 우리가 ms.sender가 같은지 검증해야 되니까 이제 레벨 2 이상인 거는 만들었잖아요. 그건 모디파이어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모디파이어만 써주면 되고,
지금 저희가 리퀘어먼트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애가 똑같은지 좀비 투 오너 한 다음에 좀비 아이디랑 같은지 검증합니다. 그 좀비 아이디 넣었을 때 나온 주소값이랑 지금 보낸 주소값이랑 비교를 해서 똑같으면 패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함수에는 좀비.name에 .uname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좀비 싼 다음에 좀비 아이디 .name에 대입은 등호 하나만 하는 거예요. new name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 바꾸는 거 기능이니까 이 구조체죠. 이건 구조체가 있는 배열이었어요. 그럼 좀비 아이디를 넣으면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구조체가 나오고 그 구조체에 있는 이름을 가져다가 지금 나온 이름으로 덮어씌우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비 아이디의 오너가 내가 맞고 그 다음에 레벨 2가 넘으면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레벨 20짜리도 만들게요. 펑션 change DNA라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new DNA로 하고 이제 new DNA로 해가지고 얘는 똑같이 external로 두고요. 얘도 above 레벨로 둬서 얘 같은 경우 20이 넘을 경우 좀비 아이디가 21 좀비 아이디 써가지고 20이 넘을 경우에 요거를 이제 new DNA를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변수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좀비를 해줄지를 나타내주는 좀비 아이디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해가지고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똑같이 해서 좀비 투 오너 해가지고 좀비 아이디가 주인이 갖고 내게 맞는지 또 체크를 해주고 만약에 맞으면은 이제 좀비스에 라는 배열 안에 좀비 아이디를 넣으면은 그 구조체가 나오죠. 네임 말고 DNA가 있다고 했어요. 네임이랑 DNA 두 개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new DNA로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 함수 써서 가스 절약하기 이것도 나가볼게요. 저희 이제 그 뷰 함수는 저희가 퓨어랑 같이 해가지고 상태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상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수수료가 안 든다고 했어요. 가스가 안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읽기만 하는 부분은 뷰 함수를 해놓으면 가스를 절약할 수 있겠죠. 뷰 함수가 이제 외부에서 호출됐을 때 가스를 전혀 소모하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무제한으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한테 이렇게 말한 것 같대요. 그래서 이 함수 실행할 때 자네 로컬 로드 이더리움에서 지리만 날리면 되고 어떤 트랜잭션도 만들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주랑 똑같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가스비 이거 내는 거 아니야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뷰를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고요. 달아주면 가스비가 아예 안 되게 되고요. 웹3는 나중에 6장에 아예 웹3 장이 따로 있죠. 그때 더 깊게 내일 더 깊게 다룰 수 있겠고요. 엑스터널 뷰를 해두면은 아무튼 이거를 이제 웹3가 불러와서 저희가 처리를 할 때
그냥 그 가스비가 안 드는 애로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표시를 할 때 저희가 웹3j 써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사용자 전체 좀비 군대를 바나나 함수 구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ERC NFT 중에서 사용자가 NFT 소유하고 있는 NFT 전체의 잔고를 보는 거라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잔고 보는 거랑. 그래서 이건 NFT가 특정 조건이 되면 NFT를 바꿀 수 있게 해놓는 함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펑션하고 get zombies by owner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이 함수는 이제 어드레스 타입의 owner라는 이름의 이 인자 값을 하나 받게 되고요. 이걸 이제 external view 함수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스 소모가 없게 되고요. 이 함수가 이제 returns uint 땡땡 uint 형태로 되어 있는 배열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좀비의 그 id 값을 쭉 나열해 줄 수 있겠죠. 그럼 id 값을 나열해 줘서 id 값이 쭉 들어와 있으면 저희는 그 좀비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그냥 화면에서 그 좀비 캐릭터들을 딱 보여주면 되겠죠. 함수 내용 비워두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용 비워두겠습니다. 스토리지는 비싸다. 그 스토리지 비싸죠. 그래서 가장 비싼 연산은 스토리지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는 최대한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영원히 영구적으로 기록된다고 했어요. 지구상에 수천 개의 노드가 있잖아요. 걔네 하드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다 저장한 거예요. 블록 장부 다운받을 때 이 데이터도 같이 다운받게 됩니다. 스토리 쓰면. 그러니까 가스 값이 비싸야 이제 그 되는 게 맞긴 하겠죠. 그래서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경우 아니면 스토리지 데이터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배열을 그냥 할 때 스토리지로 다 정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메모리로 호출해서 계산을 다 끝내고 진짜 저장을 꼭 저장해야 된다. 이건 블록체인 저장에 꼭 저장해야 된다. 이것만 스토리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데이터의 집합이 개별 데이터에 모두 접근하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내용이 비싸지만 솔리디티는 엑스터널 뷰 함수를 쓰는 게 스토리지를 사용한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뷰 함수가 가스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코드를 짤 때도 최대한 뷰 함수를 많이 쓰고 스토리지는 최대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아무것도 안 쓰고 함수 안에 새로운 배열을 만들려면은 메모리 키워드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메모리는 잠깐 그 계산을 하는 동안만 잠깐 저장해 놨다가 함수가 끝나면은 증발하는 휘발성 저장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안에 그래서 함수에서 보통 변수를 선할 때 메모리 안에 넣어두고 계산이 끝나면 스토리지 안에 넣어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이것처럼 메모리라고 명시를 해주면 되고요. 거기에 값을 넣고 리턴 밸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 이제 for 반복문을 둬가지고 뭔가 더 복잡한 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메모리 배열은 반드시 이 이렇게 크기와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처럼 크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로 이렇게 둔다고 하는데, 일단 이 버전 0.4 버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get zombies by owner 함수 여기에서 이제 모든 좀비를 다 반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uint 숫자형 배열한 다음에 메모리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이름은 result가 되겠죠? 그쵸? 형태, 그 다음에 배열,
어디에 메모리 스토리지 저장해주고 이름. 그래서 여기다가 uint의 배열을 대입하게. 여기다가 지금 입력받은 애를 대입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배열의 길이는 이 오너가 소유한 좀비의 개수야 되고, 배열의 길이가 좀비의 개수야 되고, 이 좀비의 개수는 오너 좀비 카운트 한 다음에 오너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 오너가 소유한 좀비의 개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배열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함수의 끝에서 그리고 리절트 반환 리턴 리절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고쳐볼게요. 그 리절트란의 이름에 메모리가 로 잠깐 계산할 때 잠깐 저장되는 이 배열이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는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해당 변수에 요걸 대입하면 선언을 하고 대입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숫자고 대입할 때 저희가 uint 배열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new uint 이렇게 하고 요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랑 똑같아지죠. 숫자 3.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리절트 반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거. 그다음에 이제 for 반복문 해볼게요. for 반복문은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for 반복문 이용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et zombies by owner를 구현할 때 기초적인 구현 방법은 좀비 팩토리 컨택트에서 매핑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좀비스 그 사람이 소유한 NFT를 쫙 불러주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겠지만, 이제 새로운 좀비를 만들 때마다 이제 요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get zombies by owner를 하면은 이렇게 그 업데이트 된 거가 추가된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한 좀비를 원래 소유자한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함수를 구현할 때 이제 좀비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방식은 저희가 그 좀비를 만들 때마다 그냥 푸시를 다 해버리고 그 사람의 주소값을 넣으면 가진 거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끝내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제 원래 소유자에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트랜스퍼 좀비 뭐 이런 거, NFT를 보내는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수에 이제 전달할 좀비를 새로운 소유자의 오너 좀비스 배열에 넣는 내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 주인이 오너가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오너의 주소 정보값을 넣 정보값에다가 나온 그 배열에다가 그 좀비를 넣어줘야 되고, 기존 소유자에는 또 지워야 되고, 지워진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좀비를 한 칸씩 움직이고 배열기를 일씩 줄여서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칸씩 다 줄이는 건 가스 소모가 극단적으로 많겠죠. 그 모든 위치를 바꾸는 모든 좀비에 쓰기 연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가 20번째 좀비를 갖고 있고 첫 번째 좀비를 거래하면 이 과정에서 19번의 라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 쓰는 거는 연산 비용이 엄청 높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할 때마다 기록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이걸 스토리지로 다 하면. 그렇게 되면 가스비가 엄청 많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뷰 함수를 쓰면은 가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뷰나 퓨어 같은 걸 써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get zombie spy owner 함수에서 반복문을 써가지고 이 저장을 계속해서 저장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반복문을 써가지고 불러낸 거를 이제 메모리에다 하고 최종값만 저장하는 식으로 바꿔야지 저희가 좀비 송금한 걸 했을 때 그 데이터 저장된 것도 이렇게 메모리에서 계산하고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바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for 반복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for 반복문의 문법은 자바스크립트랑 또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for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i는 1로 두고 1씩 계속 반복할 때마다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 이하일 때까지 10번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짝수면은 배열에 1을 추가하고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는 코드라서 2, 4, 6, 8, 10을 반환하게 될 텐데, 요걸 이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직접 해보면 이제 for 반복문을 써가지고 요거를 요게 2장의 마지막 함수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군지 비교해서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애들을 리절트 배열에 추가하고 반환해 주는 게 이건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uint 하고 카운터라는 이름을 하고 여기다 0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0부터 이 폼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i가 좀비스 점 랭스까지 증가하는 for 반복문을 선언한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i 플러스 플러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에서 우리 배열의 모든 좀비에 접근할 건데, for 반복문 안에서 이제 좀비 to owner i가 오너랑 같은지 확인하는 if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f 문장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봐봐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좀비의 랭스만큼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배열에 있는 요소만큼 반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메모리 넣어놨기 때문에 반복할 때마다 뭐 저장되고 다시 덮어써서 저장되고 이걸 반복하진 않겠죠. 그냥 이 메모리로만 잠깐 쓰겠죠. 그래서 이 전체 배열을 다 돌면서 만약에 좀비 투 오너라는 애의 그 해당 반복하는 구간에 있는 애가 이제 오너라면,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애만 보여줘야 되니까 이 오너와 같은지 체크를 해주는 두 개, 지금 넣어둔 오너랑 좀비 투 오너 해가지고 넣은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 오너랑 체크를 해서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if 문장을 이렇게 실행하게 되고, if 문장 안에는 이제 리절트하고
카운터에 i를 대입해서 리절트 배열에 좀비 아이디를 추가하기. 그래서 리절트 배열에 리절트 카운터에 i를 대입해서 여기다가 i를 대입합니다. 다음에 카운터 1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뷰를 썼잖아요. 뷰랑 메모리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되면은 이거 조회해 올 때 저희가 가스를 솜을 아예 안 해옵니다. 뷰를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뷰랑 메모리를 섞어가지고 지금 조회하는 걸 만든 건데, 보시면은 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리절트라는 이 배열에서 지금 일부러 메모리로 이 배열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이 복사한 메모리 배열에다가 값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하면서 얘가 지금 각 저장되어 있는 오너 좀비 카운트의 오너랑 실제 오너랑 비교를 다 해가지고 그 오너 좀비 카운터가 맞을 때만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가 소유주가 바뀌어도 이 메모리를 써가지고 반복문 써가지고 지금 체크를 하면서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오너와 같은지 체크를 다 해놓고 카운터를 해가지고 그 체크를 해가지고 얘가 그만큼 갖고 있는지 맞는지 보여주기 이렇게 리턴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NFT거든요. 이게 이 좀비 캐릭터 하나가 NFT잖아요. 그래서 NFT를 딴 사람한테 보내줬을 때 그 사람의 NFT 개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메모를 써가지고 좀 더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비 게임인데 지금 이 좀비의 DNA 값이 NFT마다 있는 고유의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 NFT 좀비의 내가 소유한 좀비들의 전체 이렇게 리스트를 가져와서 불러오는 게 NFT 리스트를 불러오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리스트를 불러와 놓고 조회를 할 때 저희가 구조체를 이렇게 담아서 쓰는데 그 구조체에 대한 정보값을 저희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메모리로 불러가지고 반복문을 돌려서 체크를 다 해주고 뷰를 리턴하면은 가스 소모가 0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뷰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게 된 거는 상태 변화를 계속 일으키는 거를 이렇게 일으킬 때마다 돈을 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합의를 거쳐가지고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장부에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냥 계산만 내 컴퓨터에서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합의 알고리즘 안 돌아가잖아요. 그 블록 안에 바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컴퓨터에다 요청하면 그 컴퓨터가 블록 안에 있는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만 한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건 뭐 채굴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요청하면 바로 콜이 딱딱딱딱. 저희가 ERC20 표준할 때 그 퍼블릭을 선언한 변수 뷰 함수로 바꿔가지고 하는 걸 했었죠. 그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장부를 다 가지고 있는 애랑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장부에서 그냥 그 위치에서 꺼내 와가지고 연산을 하고 뭐 합의 알고리즘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내 거에서만 표시된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스비도 안 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조회하는 건 무조건 뷰로 다 써주면 되겠고요. 아 여기 또 뭐가 i 좀비점 랭스 윈트 요거를 유인트 카운터 라는 이름 유인트를 써놓고 여기다
0을 그냥 대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i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카운터는 여기다가 지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넣으면 안 되죠. 네, 이건 그냥 반복을 시키려는 거고 랭스만큼 그 반복을 시켜가지고 요소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만약에 맞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이 리절트에 있는 이제 카운터에다가 요거 리절트에 있는 카운터에다가 i를 대입해서 리절트 배열에 좀비 아이디를 추가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제가 만들었던 좀비 리스트가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only owner 써가지고 함수 보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 가스 최적화도 배웠죠? 그 다음에 시간 개념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모디파이어 써가지고 레벨 체크한 다음에 레벨 체크가 통과되면은 특정 레벨에서 이름 바꾸고 특정 레벨에서 DNA 바꾸고, 그래서 NFT 같은 걸 했을 때 특정 조건이 되면은 뭐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함수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NFT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기획하실 때도 NFT로 뭔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특정 시간이 지나면 그 NFT로 뭔가 더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거기 뭐 ERC20 토큰이랑 연동해서 쓴다면 ERC20 토큰의 잔고를 확인하고 그 잔고가 예를 들어서 그 30 토큰 이상 있으면 그 사람의 NFT 뭐 카드 색깔이 변하고 이런 식으로도 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레벨, 여기서는 레벨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체인지 네임을 해가지고 레벨이 2가 됐으니까 이름 바꿀 수 있겠죠. 이러면 체인지 네임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은 하하하로 하면은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 하면은 이렇게 또 마치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챕터 3까지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